AX로 한번 심어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수술을 엄청나게 한 저보다 2배는 빨리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엄청나게 지금 겁을 먹고 이거 일부러 수술했는데 저걸 수술을 안 하고 저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오포럼 시즌7 네오로 다 이루어질 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 7의 사회를 맡은 유승하라고 합니다. 치주과를 전공을 하고 이제 막 병원가로 뛰쳐나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즌7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호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임상 고민을 마법처럼 해결해줄 램프의 지니 호스트는요. 네오바이오텍의 회장님이시자 닥터 허 치과의 대표 원장이신 허영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지니로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허영구 원장님의 바로 곁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나누고 ALX도 좀 더 먼저 더 많이 사용해 주셨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허봉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천입니다. 그럼 이제 허영구 원장님, 허봉천 원장님과 함께 이제 네오포럼 시즌7 네오로 다 이루어질 진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저희가 본론으로 케이스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담긴 저희 닥터 치과의 어떤 진료 어떤 방식 그리고 생각들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작년 초에 이제 네. 저희 허영 원장님께서 여기저기 하나둘씩 탈이 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워낙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이걸 뭐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지만 어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제 입에다가 제가 심은 거죠. 라이브 서저리에 셀프 라이브 서저리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이제 이쪽에 몇 번이요? 46번입니까? 6번이 이제 크라운이 탈나게 돼가지고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고민하던 차에 우리 허봉천 원장님 옆에 계시니까 심어달라고 했었어요. 네. 저에게 부탁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VIP 신드롬이 늘상 있으니까요. 아마 보시는 많은 원장님들도 가깝고 좀 잘 드려야 되는 환자일수록 좀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저걸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심어달라고 했습니까? 예, 그냥 원장 이거 뽑고 그냥 그때 마침 ALX가 이제 출시되게 된 지 네. 얼마 안 됐을 시기였는데 AX로 한번 심어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네. 슬라이드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상태였거든요. 네. 작년 1월 2일 날 이제 크라운이 탈락된 상태로 저도 요거는 사실 살려서 크라운으로 쓰긴 너무 안 되니까. 힘든 상황이었고 좀 빠르게 넘어가자면 저희는 아직도 거의 저는 90% 이상 케이스는 허영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바로가이드나 네오바이오텍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ALX의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되기 전이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IT 타입의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위치를 저 혼자 잡은 건 아니고 원장실에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봐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 섹션을 보면은 뼈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이 파노라마 뷰를 보게 되면 가운데 septum 조금 있고 그다음에 밑에 에이펙스에 한 3-4mm 걸리는 그 정도의 없고 양쪽에는 미저디가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자고 한 거니까요. 그죠? 얘가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우리 홍 원장님을 믿고 한번 해보라고 했죠. 저는 또 바로 가이드를 믿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고요. 또 이게 짤막한 그냥 저희가 바로 가이드 오래 쓰면서 가이드를
좀 짤막한 팁을 하나 공유드리자면 특히 그 어떤 임플란트 랭스를 결정할 때 있어서요. 예전에는 8.5로 해서 딱 8.5로 뭐 드릴링 하고 하는데 가끔은 더 깊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깊이는 밑에 해부학 구조물을 다치지 않게 하는 한에서는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쓰시면 훨씬 이제 수술 중에 유두리 있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깊이를 원래는 맞추고자 했었죠.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조금 내가 정확하게 깊이했을 때는 가다가 에이펙스에 걸려가지고 겉도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깊이를 조절 못하니까 가능한 선에서는 한 길게 빼는 단계 게, 한 단계 예. 길게 해라. 1.5mm 정도. 에이펙스 바닥에서 고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발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엔도한 지도 오래되시고 브레스트만 남아있는 경우에 특히 초보 원장님들은 애를 많이 보시는데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섹션을 해가지고 루트 하나하나 따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세팔본이나 버팔본을 건드리지 않고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 원장님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발치를 빨리 하고 수술을 엄청나게 한 저보다 2배는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그 네오 솔루션들이 수술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세팔본이 전혀 데미지가 없이 네. 바로 가야 되는 정확합니까? 특히 이런 발치 케이스 그리고 양 옆에 인접지가 있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견고하고 밀리지 않게 드릴링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로 가이드에만 있는 굉장히 이제 특별히 고안된 보여주시죠. 예, 약간 드릴인데 안 보이는 거. 이 끝부분이 이제 플랫한 형태로 되어 있고 특히 발집 같은 경우에서 딱 닿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깊게 드릴링을 할 수 있는지 눈금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septum에다가 심는 거라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이제 가이드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0.1mm나 0.2mm 옆으로 한쪽만 가면은 그냥 이렇게 미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미끄러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가죠. 저게 이게 딱 플랫하게 그 부분을 형성해 준다라는 건데요. 지금 계속 드릴링한 거예요, 저게? 예, IP 드릴을 사용하면 이 세팔본 위에 굉장히 평평한 어떤 본으로 이렇게 트리밍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을 플랫하게 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옆에는 좀 남겨놓고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꽂힐 수 있는 환경을 옆으로 이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얘기죠. ALX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재원이 일반적인 뭐 IT나 IS 임플란트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5.5 ALX를 심는다. 안에는 4.5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 저기 한번 잠깐 스탑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septum에 거의 뭐 잘 들어가 보이는데 제가 여기 그 원장님 딜링 하실 때 내가 엄청나게 지금 겁을 먹고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 사진 보니까 잘하셨네요. 이거는 바로 가이드가 워낙 탁월해서 그 바로 가이드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 할 때마다 중간중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어디로 지금 치우치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너무 가이드를 너무 믿는 거는 바로 가이드가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여지없이 밀리니까 중간중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이드 없이 특히 이제 이런 데 드릴링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한쪽 루트 쪽으로 터져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는 경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상당히 의미가 우리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잘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 딱 구멍이 예쁘게 뚫린 걸로 봐서는 그런 어려운 고민까지 이제 네오. 저게 오히려 약간 이게 또 이게 익스펜드 된 것 같은, 네? 아주 얇은 이게 익스펜드 된 것 그죠, 같은 옆에 느낌 부분. 거였는데. 이번 포럼의 제목도 제목이지만 정말 네오를 사용해서 네오에? 다 이루어질 진이었네요. 다 이루어지니, 네. 그리고 사실 통상적으로는 네,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할 때 이런 우리가 탭이나 네. 이런 요거는 이제 맥시 드릴이라고 거의 탭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저거 내가 보면 제가 요구했습니다. 저거 한번 해봐라. 왜냐면 우리 원장님이 잘하시나 못하나 보려고. 이게 D3에서 D2 사이에 있는 분인데,
사실 보코링구알만 뼈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저 탭이 들어가면은 이제 뒷동거리게 되죠.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그걸 잡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만 밀리기 때문에 사실은 세툼이 있는 곳에서는 저런 탭을 하는 거는 금기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근데 저 정도로 잘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탭 하실 때 핸드피스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잡고 쭉 밀어줬을 때 저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 긴장하는 모습을 제가 이게 숨소리를 들었어요. 하여튼 되게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럼 왜냐면 D2, D3 본에서는 이제 한번 해보게 한 거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CMI 컨셉에서도 MI 픽세이션만 없는 상황이라 조금 하드해도 그냥 픽스처로 성립하면 아이디어란 그 초기고죠. 잠깐 스탑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뒤뚱거리지 않고 쫙 들어가는 거 보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좀 탭을 쓴 네. 맥스 키트의 좀 힘이 아닐까. 맥스 키트가 가지는 기존 탭들과의 차이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기존 탭 드릴은 약간은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그 사이즈가 조금 작고 그리고 풀 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뭐 마스터 키트 들어오는 하프 정도, 네, 좀 짧게. 예, 코르티컬 본 정도를 좀 이렇게 탭을 해주는 형태였다면 저희 기업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탭할 때 이제 잘 되면 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일반 탭은 그 저렇게 한쪽이 비어 있을 때 이게 뒤뚱뒤뚱 거리게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그 헬리컬로 이렇게 탭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잡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조금 약간 이게 들어가 가지고 약간 안정을 딱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정밀하게 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가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는 잡고서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딱 잡았으면 이렇게 딱 잡고 이걸 꽉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야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지금 고정이 이제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죠? 제 기억에 한 20뉴턴 센티미터의 저기 고정. 그 밑에 테날까지 한 3mm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 드릴링이 한 1mm, 1.5가 더 됐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더 못 집어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이드를 쓴다 해도 가이드 쓰면 정확한 깊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바로 가야 되는 그런데, 저런 경우에 뭐, 고정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돌렸다가는 겉도는 수가 생기죠. 네. 특히 이제 6번, 7번 할 때는 캐날에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반드시 가이드를 좀 쓰면서 그 깊이를 잘 하고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되고 이제 40뉴턴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뼈가 좀 약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탭을 해서 저는 만약에 탭 없이 들어갔으면 40뉴턴이 그렇죠. 충분히 얻을 수 그러기도 했고 있었다고 그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제 자신감 이게 좀 더 넣으면 이게 겉돌아 버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어요? 뭐 그렇기도 했지만 더 깊게 넣을 수도 있었지만 또 이게 잘 보시면은 크리스탈본의 레벨이 네. 사실은 지금 충분히 깊게 티슈 레벨 치고는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0뉴턴이 만족스러운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왜냐면 그때 이미디얼 로딩을 한 케이스가 아니셨죠. 한다고 했다 그러면은 한 3, 40은 얻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도 뭐 제 입이지만 제 입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디얼 로딩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했었고 아이 픽세이션 아니면 MI 픽세이션은 저는 이미트 롤딩은 뭐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CMI 얘기하셨는데 뭐 정확하게 CMI 어떤 거죠? 그 뒤에 제가 슬라이드에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네, 해놨어요. 그래요. 약간 여기서 이제 하여간 굉장히 잘 심어졌다. 네? 조금 더 깊었으면 좋은 고정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그 음. 버티컬한 플랫폼의 위치도 굉장히 보철할 때나 배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깊게 그죠. 들어가 보면 음. 또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남은 갭은 그냥 네오본 저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오본을 이용해서 그냥 갭 필링 수준의 그냥 우리 유 선생님 그 페리오 하셨으니까 저런 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보통 저렇게 하나요? 아니면 티슈 레벨을 구치부에 즉시 힐링하는 경우에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고정이 안 나오면 어쩌지부터 시작을 해서 서브머지라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무기를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고민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뭔가 ALX가 가지는 그런 특별한 점이라든가 이런 이게 뭐냐? 점이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게 이제 바이슈아에 그러면 이제 그 고정이 잘 안 나올 때, 그래도 난 여전히 티슈 랩을 심겠다 하는 그 배경에는 뭐 어떤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8년 저도 원래는 인터널 타입만 계속 주구장창 심어오다가요. 서머 타임만? 예, 인터널 서브머지 타입을 음. 주구장창 심다가 음. 백예진 허영관장님께서 특히 대구치 쪽은 음. 무조건 ITI 타입이 IT 음. 임플란트를 쓰는 게 티슈 레벨로. 여러모로 티슈 랩별로? 굉장히 유리하다. 좋겠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어떤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한 7년, 8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분들도 편해하시고 뭐 기계적으로 그다음에 뭐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냐.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티슈 레벨 플란트는 서브머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걸 심는 걸 특히 발치 케이스는 부담스러워하는 원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부담이 되죠. 근데 딱 두 가지죠. 저희 이제 가이드 수술을 저희는 하고 다 계획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CMI 컨셉으로 확실히 어디서 고정할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떤 티슈 레벨 임플란트도 저는 고정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년에 나온 이제 ALX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커스터마이징 임플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거의 맞춤 양복을 환자분께 선물해드리는 수준으로 그 뼈 상태에 맞추는 픽스처가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ALX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코어가 일단 굉장히 가늘고 스레드가 넓어요. 그러니까 드릴링을 적게 하죠. 드릴링 적게 하고 파고 들어가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저런 경우에 그걸 인관에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위에서 부분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전력은 무조건 다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겉돌미 없는 거죠. 하다가 밑에가 좀 걸려도 얘가 토크를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드릴링을 이게 심다가 혹시 겉도는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임플란트를 이제 돌릴 때 위에서 누르면서 이거를 돌려주게 되면은 절대 겉돌미 없이 들어간다. 라는 거고 이제 360도 이게 싸고 있을 때는 뒤뚱거리지 않겠지만 여기 양쪽에 잡아준 경우는 들어가면 처음부터 뒤뚱거리니까 이때 촉이 딱 진입 시에 갖다가 뼈에 대고서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딱 유지시킨 상태에서 쭉 밀어넣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 똑바로. 일단 처음에 한 2, 3mm만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쫙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고정력을 얻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에서 ALX IT 티슈 레벨을 이제 구치부에는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주변의 갭을 사실 그냥 둬도 저는 뼈는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용하는 이제 동전골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갭 필링만 해서 마무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혀 뭐 그럼 멤브레인을 덮거나 수처를 하거나 그런 거 없이 몸만 집어넣고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예, 발치와 즉시 식립 케이스에서는 뭐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양쪽에 저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뭐 힐링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저기 갭을 채우느냐의 부분에서 페리오에서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희는 보통은 갭 필링을 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피로 혈병으로 채워져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그죠. 그렇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완전히 그 블라드가 차주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다시 뼈로 이제 되는 게 맞는데 왜 임상가 입장에서는 거기다 뼈를 채우느냐. 한번 잘 보면 만약에 드라이 소켓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저기 드라이 소켓에 그 피가 안 찼다. 그럼 저거 그냥 그대로 페일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뼈를 채웠다. 그러면은 드라이 소켓이 혹시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난 적다고 보고 인펙션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그게 더 강하지 않냐.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소프티슈가 이렇게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사실 우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채우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힐링을 방해해서 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 당연한 뭐 얘기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저는 무조건 돈을 채웁니다. 무조건 돈을 채워서 뭐 나쁠 게 없고 실패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다음 가보시면 여기 돈을 저렇게 채워줘요. 저도 그냥 놔둬요? 같은 경우는 이 갭이 뭐 한 1, 2mm 사이면 전혀 그냥 수쳐도 하지 않고 예전에는 뭐 릴리징을 살짝 해서 뭐 당겨서 뭐 꼬매는 경우도 트리밍해서 뭐 해보고 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거즈 바이팅만 그냥 하고 하신다? 네. 그럼 아니 잠깐만 그럼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유 선생님은 저거에 대해서 그냥 수차 안 하고 못 견디지 않아요? 약간 수술을 하고 싶은 그런 하고 느낌이 싶죠. 좀 페리온데 수차 안 하면 그럼 뭐 먹고 사시려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환자분이 여기 이제 와 계시는 이런 귀중한 기회를 얻었으니 여쭤보고 싶은 그러니까 게 예. 그렇게 나오면은 입안에서 약간 뼈가루가 좀 돌아다니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그쵸. 되더라고요. 좀 아니 그리고 어떠셨어요? 감히 지금 누구를 수술했는데 저걸 수술을 안 하고 저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보, 저건 너무 말프랙티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제가 수술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저도 그랬고, 물론 당연히 원장님도 그렇게 네, 하신 저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결과를 보시면 알거든요. 사실 저 일주일이 어떻게 되냐? 잠깐만, 저게 2주 후인가요? 아마 그러지 않나요? 13일 후죠. 네. 13일 2주. 후에 아까 그거랑 두 개 비교해 보면 내가 슈트도 안 했는데 저렇게 힐링이 됐단 말이야. 이런 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놀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게 조금 이제 그러면 뼈가루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조금씩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오히려 약간 오버 빌드업 시켜놓고 조금씩 뼈가 이렇게 나가게 내비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라더가 섞이고 뭐 소프티시하고 섞이면서 저렇게 힐링이 되는 저 모습을 사실 우리는 즐기고 있는 거. 여기 이제 내기 생각보다 좀 길게 들어가 있어서요. 실제로 이제 럽 서페이스 부분은 한참 아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데 혹시 저게 걱정이 되시면 우리 뭐 스티키 그 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몸을 딱 걸어가지고 믹싱해서 이렇게 그 도우 스테이지를 해가지고 넣어서 해주는 그런 뭐 S1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면 확실히 안심이 되시죠. 네. 저거는 뭡니까? 이제 저희가 로딩을 결정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오고 있는 애니체크라는 디바이스. 아마 네오포럼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익숙한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로 이렇게 2주, 4주 이렇게 재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번 환자분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원래 2주, 그러니까 우리 4주 로딩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0주에 재고 2주에 다시 한번 재봐서 차이가 없거나 올라가면 임프레션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파이널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2주 후에 다시 체크해서 그대로 있거나 올라가면 70 이상이 내가 올라가면 바로 로딩을 하는 로딩 컨셉이에요. 근데 제가 저기서는 이거는 기다리겠다, 컨벤셔널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크게 재볼 필요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좀 2개월 만에, 예, 2개월 반 때 만에 재봤네요. 79로 79로 올라갔고, 사실
이때 로딩을 하셔도 전혀 괜찮은데 문제가 없으셨는데 3개월 지나서 3개월 이러면서 이제 만에 84가 되니까 야 그러면 임프레션 뜨고 해라 이렇게 한 거죠. 네. 이제 식립 직후에 이제 에이펙스에는 한 2, 3mm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버클 인구하려면 고정됐네요. 그죠? 예. 네.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해주시려고 했지만 포럼을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지만 CMI 시스템이 한 번 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스타 그리고 가운데 에이피컬 쪽에 어떤 골지를 갖고 있느냐를 드릴링 단계부터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적합한 어떤 드릴링 전략으로 가장 이상적인 고정을 얻어내는 걸 CMI 컨셉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만든 컨셉이니까 나중에 뭐 이걸 이거 가지고 한 2, 30분 써볼 수 있는데 이제 CMI, C는 그냥 coronal part of the implant, coronal third of implant이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coronal 3분의 1 지점이 C, 그 다음에 M은 그냥 그 말대로 미들, 미들 3분의 1, 그다음 I는 에이펙스 3분의 1인데 이 I는 이제 그 상하게 임플란트 플로어, 그러니까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가 인피리어 코리카 볼이잖아요. 그래서 I로 왔기 때문에 CMI고요. 저게 033 적혀있는데 저거는 뭐예요? 코로나 쪽은 아무래도 발치화하니까 비어 있어요. C는 없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사실 그 IP 드릴 하기 전에는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윗부분을 땄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는 그런 골지를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느낀 대로 적으신 거고요. 사실은 이제 3, 2, 3, 2 원래 CMI가 033은 C가 0이고 MI가 이제 D3분이라는 소리인데 0은 뭐냐면 컨택이 안 됐던 하나도 컨택을 픽세이션이 안 된 거를 0으로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 C 부분에서도 버클 인구알은 닿고 미조 디스턴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나중에 있어요. 어쨌든 그냥 저렇게 적으신 것만 해도 상당히 이제 좋다.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로딩을 하기 위해서 저 CMI의 본 덴시티와 고정 상태가 어떤지인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언제 로딩할 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럼 나중에 계속 인미어 로딩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때 가서 좀 더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LX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밍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앞에 나온 3은 커프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5.5는 이 가장 넓은 부분의 직경이 5.5. 그리고 10은 이제 러프 서페이스의 길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원장님께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프의 길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커스텀 임플란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맞춤 정장과 같은 그런 환자 컨디션, 연조직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디어랑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게 가능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 3개월 반 지났을 때 이렇게 도철이 들어간 모습 마무리를 했고 뭐 지금 그로부터 이제 8개월, 9개월 더 지났는데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엑스레이 있습니까? 네, 엑스레이 뒤에 제가 뭐 저 여기 임플란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심을 때 제가 좀 짜증을 좀 내긴 했지만 왜 이렇게 드릴링을 하더니 그 세게 드릴링을 하냐고 내가 짜증을 내긴 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한 가지 질문이 저기 지금 엑스레이에 말이죠. 이게 트레드가 나오는데 어떤 게 울퉁불퉁하고 뭐 하나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부러져 있는 것 같고 막 저런 게 있는데 저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러는지? 3D 피컬 뷰에 이제 약간 스레드가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3D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걸 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뭐 이참에 저거 스레드가 뭐 이렇게 휘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거는 우리가 그 커팅 엣지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헬리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딱 찍으면 얘가 중간중간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끊겨져 있는 거죠. 그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휘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중간에 끊긴 것 같고 그런 거는 그 커팅 엣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떨 때는 딱 정확히 나오고 조금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찍으면 저런 모습도 나온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 ALX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렇죠. 예, 아이디라고 불량품이 생각하면 아니다. 저거 딱 보면 찌그러진 게 아니다. 저거는 ALX IT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엑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ALX 픽스처를 이렇게 조금 유심히 원장님들께서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저렇게 왜 사진이 나올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네오바이오텍 그러면 뭐 이미디얼 로딩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유독 당신 케이스만은 이게 8개월씩 걸렸냐? 이게 3개월 걸릴 거. 이건 3개월 후에 한 리콜 거고요. 사진이에요. 3개월 후에 왜 이런 컨벤셔널 로딩을 했냐 이제 그러실 건데 물론 제 입이니까 그렇지만은 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 CMI의 그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본된 시대 상태, 그다음에 고전력의 상태, 이 모든 거를 판단하고 그걸 얘는 힐링이 다 돼야 되는구나 하는 데까지 뼈 이식을 한 거가 힐링이 된 상태에서 로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제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트의 사용부부터 CMI 시스템까지 사용을 해서 그런 평가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그 깊이 들어오실수록 다양하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진의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ALX IT를 쓰시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지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상 외에 BIP 신드롬까지 네오로 어떻게 다 잘. 극복한 것만으로도 일단 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끝내시면서 제가 인정한 우리 닥터 남들은 저희 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처음에는 네, 오해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둘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네, 잘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파트너입니다. 부족한 케이스를 네. 같이 그래도 좀 살펴봐 주셔서 아유 훌륭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네,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저기 파노라마에 보이시면 전치부, 사업 전치부 이제 저걸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다음 더 시간에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